박신양.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화가 1986년 연극 해밋에서 해밋 역으로 연극에 먼저 입문한다. 이후 1987년 연극 전쟁과 평화에서 주인공을, 1988년 연극 무기와 인간에서 조연을 맡으며 연극 배우의 삶을 살아가려 했지만 위에서 서술한 이유로 영화계로 가게 된다. 대학 시절 동기였던 양윤호 감독과 금관상 영화제 청소년 영화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가변차선이라는 영화를 처음 찍었다. 이후 조연으로 몇 편 찍다가 주연 데뷔는 1996년작 영화 유리에서였고, 이 작품을 통해 내적 고민을 거듭하다 금기를 깨는 수호승 역을 맡아 대형 신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충무로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또한 이 영화는 국내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선정되었다. 이 영화로 백상예술대상과 청룡영화상에서 신인나무상을 수상한다. 연이어 1996년 MBC 드라마 사과꽃 향기에서 주인공 서경주를 짝사랑하는 어리스타지만 귀여운 케이블 TV 보도 채널의 신참 기자 백성덕 역을 맡아 열연한다. 영화 유리가 아직 개봉 전이었기 때문에 완전 신예에 불과했던 그가 주연으로 파격 캐스팅된 데는 김혜수의 공이 컸다. 그의 연기를 높게 평가한 김혜수가 제작진에게 그를 추천했다고 한다. 이후 시문화와 함께 종교로 인한 집안 문제를 다룬 MBC 드라마 사랑한다며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지만 하필 경쟁작이 첫사랑이어서 조기 종영되고 만다. 1997년과 1998년 멜로 영화 편지와 약속을 연속으로 데이트시켜 1990년대 멜로 영화의 히어로로 우뚝 섰고, 각종 영화제에서 인기상과 나무주연상을 석권한다. 편지에서 박신양은 유리에서의 극단적인 모습과 달리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한밤중에 연인에게 달려가고, 결혼 뒤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로맨틱한 모습으로 여성 팬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시한부 생명을 연기한 그는 마지막에 죽어가며 비디오를 남기는 장면을 10여 분간 엔저없이 그대로 연기했고, 기존의 로맨스 영화 주인공들보다 훨씬 격렬하고 처절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마지막 편지 장면에서 촬영장에서도 감독 빼고 모든 스태프들이 다 울었는데 동시 녹음이 진행되고 있어서 스텝이 우는 장면까지 녹음이 됐었다고 한다. 그런데 영화관에서 관객들도 모두 울어서 티가 하나도 안 났다. 약속에서 역시 조폭 공상두 역을 맡아 많은 명 장면을 만들었다. 1998년에는 김남주와 SBS 드라마 내 마음을 뺏어봐에 출연하여 명문대 출신 외과 레전트 윤석찬 역을 연기하며 다정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청춘 스타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다. 그러나 1999년 동국대학교 동기인 양윤호가 메가폰을 잡고 전지현과 함께 출연한 멜로 영화 화이트 발렌타인이 흥행에 실패했다. 2000년에는 영화 키리난자로도 흥행에 참패하여 잠시 주춤한다. 2001년 처음으로 출연한 코미디 영화 달마야 놀자가 전국 관객 400만 명 가까이 들며 다시 흥행배우로 자리매김한다. 멜로물에서 감정의 결을 섬세하고도 완곡하게 드러냈던 그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며 새로운 연기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태권도 유단자였지만 선무도 무술을 한 달여간 배우며 작품에 대한 열정을 보인다. 이후 2003년 전지현과 세 번째로 함께한 작품 4인용 식탁이 개봉한다. 그의 첫 공포 영화이며 죽은 아이들의 환영에 시달리는 인물 정원 역을 맡아 열연한다. 이 영화에서도 배역 연구를 위해 정신병원을 찾아 정신분열증에 대해 연구했다고 한다. 흥행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19금 호러무비가 72만 명이면 흥행한 것이며 호러매니아 사이에서는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호평받았다. 2004년은 박신양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다. 한국은행을 터는 범죄 액션 영화 범죄의 재구성을 성공시키며 흥행 배우의 입지를 다진다. 이 영화는 흥행불패 최동훈 감독의 입봉작으로 한국 케이퍼 무비의 대표작으로 불릴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인 스타 특강쇼에서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범죄의 재구성은 처음으로 사기 행각을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인데다 사기를 치고도 살아있는 주인공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좋은 영화라 생각했다 라고 답했다. 이 영화에서 박신양은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형 모습으로 둔답하기 위해서는 프로스테틱스라고 불리는 특수 분장을 4시간이 넘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배우보다 4시간 먼저 일어나 현장으로 가야 하고 4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하고 연기하는 동안 답답함을 참아내야 했다. 그리고 형 창호의 응울한 캐릭터를 잡기 위해 홍대 인근의 헌책방을 샅샅이 뒤지다 한 책방 주인을 발견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캐릭터를 잡았다고 한다. 또한 그해 출연한 드라마 파리의 연인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연기력과 스타성을 동시에 인정받는다. 그는 재벌 2세 자동차 회사 사장 한디주 역을 맡았고 배역 연구를 위해 잘 알던 사업가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또한 현실적인 재벌 2세를 연기하기 위해 작가에게 직접 일하는 신을 많이 넣어달라고도 하며 일하는 남자의 시초가 된다. 긴 공백기 이후 2007년 드라마 쩐의 전쟁을 통해 쏟아지는 호평과 함께 드라마판에서의 입지를 굳히며 3년 만에 브라운관 복귀에도 건재함을 보여준다. 내목한 사채업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의감에 불타는 금나라 역을 맡아 열연했다. 이 드라마로 SBS 연기대상에서 두 번째로 연희대상을 수상한다. 수상소감 영상 그리고 작품성도 인정받으며 다음해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고 배우 본인도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전설의 거짓말이 탄생한다. 2008년
전에 전쟁에서 함께했던 장태유 PD의 신작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 김홍도 역으로 출연한다. 바람의 화원에서 김홍도 역을 위해서의 대금 등을 직접 배웠으며 실제로 드라마에서 몇 초 컷으로 나온 대금 부는 씨는 직접 연주했다고 한다. 또 상투머리의 머리 뒷부분 연출을 위해 머리를 기르기도 했다. 또한 1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인 바람의 화원에서도 작품을 위해 스태프와 배우들을 이끌고 조선시대 예절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한다. 이에 상대 배우였던 문근영은 이미 최고의 배우하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연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 연기하는 신인 배우처럼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서 존경스럽다며 그 위치라면 안주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배역을 고민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람의 화원을 끝으로 출연 정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1년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사인에서 천재 법의학자 윤지훈 역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건재함을 보여줬으며 놀랄만한 점은 원래 사인은 케이블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박신양이 캐스팅되자마자 바로 지상파로 편성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 박신양은 당시 법의학자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 실제 법의관들과 함께 먹고 자며 수차례 부검에 참관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만나며 A사 160장에 달하는 일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실제 법의관과 얘기하며 대사를 직접 쓰기도 했는데 3회 중 그냥 고마워해 살아있다는 거에 고마워해가 있다. 최초로 법의학자들의 삶에 대해 그린 이 드라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기념비적인 평가를 받았고 법의관 지원자 수가 눈에 띄게 늘기도 했다. 그리고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원래는 16부작이었지만 20부작으로 종영했다. 엄청난 연기를 선보였지만 연초에 방영했고 연말에 방영했던 드라마가 히트를 해서 연말 시상식에서는 무관에 그쳤다. 드라마 제작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팽당했다는 소리도 있지만 SBS는 대상급 배우에게 최우수상을 줄 수 없어서 상을 안 줬다고 밝혔다. 2013년 6년 만에 영화 복귀작 박수원달이 흥행에 성공한다. 조폭이 운명이 바뀌어 무당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설정과 신파로도 흥행에 성공했다. 또한 이 영화에서 조진웅과 키스신을 찍었다. 박수원달이 7번 방의 선물보다 조금 더 일찍 개봉하긴 했지만 이후 7번 방의 선물의 돌풍에 주춤하면서도 300만을 돌파, 389만을 기록한 걸 보면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이다. 이후 예능에만 집중하고 연기는 안 할 것처럼 보였으나 2015년 12월 23일 2016년에 방영될 KBS 월화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드로 출연을 확정지었다. 사인 이후 5년 만에 TV 복귀작이자 박수원달 이후 3년 만에 연기 복귀작이기도 하며 데뷔 이후 최초 KBS 출연작이다. 전의 전쟁의 작가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다. 2016년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드로의 조드로로 출연. 믿고 보는 배우. 국민 배우의 수식어가 왜 붙어있는 배우인지 보여주며 장르가 박신양이라는 말까지 탄생시켰다. 대본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졌지만 멱살 잡고 캐리하며 시청률 1위로 만들었다. 이 드라마로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이 상 역시 박보검과 공동으로 받으면서 연말 시상식에서 받은 내인 상 3개를 모두 공동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50에 가까운 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원톱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멜로도 완벽하게 소화하며 5년을 기다린 팬들에게 보답했다. 또한 후속작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KBS에서 사회 연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영화 촬영을 이유로 거절했다. 애초에 연장은 계약 내용에 없었고 대본도 쪽 대본인데 배우가 캐리한 거라 연장할 이유는 전혀 없다. 2019년 1월 동네 변호사 조드로 시즌2의 방영이 확정되었다. 허나 스토리상의 난맥, 작품 내외로 큰 말썽을 보이면서 저조한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2016년 초 발연기 학생을 상대로 연기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개념의 티인 예능 배우학교에 출연을 확정지었다. 백승용 PD는 연기 공부를 시작한 후 날마다 발성 연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은 무조건 박신양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또 이원종은 캐릭터를 분석해서 재창조에 나타내는 능력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다. 2017년 SBS 예능 내방 안내서에 고정으로 출연했다. 여기서 파리의 연인의 상대 역이었던 배우 김정은과 재회하며 여전한 태미를 보여준다. 대본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바꾸는 배우는 대한민국에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박신양은 특히 가장 자기 식대로 바꾸어 연기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연기는 단순히 대본을 그대로 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우와 연출자 간의 상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과정이지만 박신양의 경우 그 상의 과정을 통한 결론 도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마찰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다. 후술된 리허설 대역 관련 해프닝도 그렇고 특별히 문제 행동이 아님에도 박신양 특유의 캐릭터와 연결지어 건방진 태도라는 식의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 활동을 시작한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공채 제도를 등에 업고 방송국 드라마국 PD들이나 베테랑 각본가들이 연기자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던 시절부터 활동을 했고 때문에 지금이라면 문제시되지 않았을 태도가 문제시되면서 그 이미지가 업계 외부로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 박신양은 작가에 대한 반감으로 대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연기 몰입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사를 바꾸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우와 작가의 관계를 예의 문제에 대입한 시각을 가진 시청자들을 제외하면 후술된 조드로 케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박신양이 바꾼 대사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시청자 반응이 많다. 아래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다르게 한 대사들. 동네 변호사 조드로에서도 대사 소화 능력이 기사화되었다. 기사에서 대본의 조드로는 보다 더 냉철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 조드로는 정 회장을 향한 괘씸한 감정과 그를 도발하려는 의지를 구태여 숨기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평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 촬영 당시 리허설 대역을 쓴 사실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다. 리허설을 대역이 진행하는 동안 자신은 휴식을 취하고 녹화가 시작되면 배우가 연기를 하는 방식이었다. 사실 이는 스탠드인이라고 부르는 정상적인 방식 중에 하나다. 조명 위치나 카메라 구도 등을 잡는 과정에서 직접 출연하는 배우 대신 대역이 그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단순히 해당 상황에서 일이 없는 스태프 등이 대신하기도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전문화된 단계가 정착되어 아예 키, 몸매, 피부색, 헤어스타일 등 각종 신체 조건에서 흡사한 배우를 별도로 기용해 스탠드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도 한다. 리허설에 직접 출연자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 역시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시각 역시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며 리허설이라고 하더라도 대본 리딩이나 실질적인 연기, 리허설이 아닌 경우, 즉 배우 자신이 필요한 리허설이 아니라 단순히 조명이나 카메라, 세팅의 문제일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스케줄이 매우 빡빡한 스타급 배우들에게는 조명이나 카메라 세팅을 위해 시간을 쓸 시간에 다른 일정을 소화하거나 휴식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낫다. 일일이 배우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스태프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상정되지 않을 정도로 시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에나 가능했던 사고방식이다. 박신양의 경우 역시 제작진과 상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쌓인 촬영 현장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현장 사정과는 맞지 않긴 했지만 덕분에 두 주연 배우인 김하중과 박신양이 쉴 수 있는 시간과 대본을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스탠드인 대역을 세웠다고 해서 그 시간에 촬영에 집중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전에 전쟁 현장의 경우에는 연인 밤샘 촬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으며 촬영 대기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직접 해명한 바 있었다. 상대 역이었던 박진희는 다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뿐이라며 감싸기도 했다. 박신양은 바람의 화원을 제외한 모든 드라마에서 분량이 다른 배우들에 비해 몇 배로 많기도 하다. 단지 외국에선 주연 배우들이 리허설 대역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선 그런 경우가 없어 생소해서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 참고로 배우 이규영이 과거 사인에서 박신양의 리허설 대역을 맡은 적이 있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출신이며 동기로는 영화감독 양윤호와 배우 최준용, 김희석 등이 있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러시아 유학길에 올라 쉐프킨 연극대학교와 슈킨 연극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러시아로 유학을 떠난 이유는 연기로 내 발원지가 러시아에서 결심했다고 한다. 러시아에서는 보디가드 알바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유학 경험 때문인지 러시아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정도로 영어 실력도 굉장하다. 박신양은 동국대학교에서 연기를 배우다가 방송사 공채를 받지만 떨어졌고 함께 대학원에 가기로 했던 친구들이 입학을 하지 못하자 당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던 러시아로 유학한다. 붕괴된 가치관 속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했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배우들은 사상이 아니라 사람답게 열심히 멋지게 사는 것을 고민했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박신양은 3년 동안 러시아의 4대 연극학교인 셰프킨과 슈킨 대학에서 연기를 배웠다. 슈킨 대학에서는 그가 학비가 모자라 귀국할 상황이 되자 동기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를 가르친 유리 미하일로비치 알사로프 교수가 그를 배려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슈킨 대학에서 리듬과 몸만으로 연기하는 법을 배웠고 연기자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익혔다. 이후 모 강연에서 이 당시 교수에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호소하자 교수에게서 그럼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하는지 생각해봤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유학 시절 이야기를 풀기도 했다. 액션씬같이 몸을 쓰는 씬을 대역 없이 촬영하는 편이다. 예를 들면 파리의 연인에서 아이스하키 장면도 허리 부상 회복 후 직접 촬영했으며 전에 전쟁에서도 박진희와 함께 계단을 구르는 장면도 직접 박진희가 다치지 않게 여러 번 연습해서 촬영했다. 바람의 화원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는 장면도 절벽에서 뛰다가 넘어져 잠시 기절하기도 했으나 정신이 든 후 다음에 하자는 제작진의 만류에 여길 또 언제 오겠냐며 다시 해내 제작진의 박수를 받았다고 장태유 감독이 직접 밝힌 바 있다. 최근에 동네 변호사 조드로에서 옥상 투신 장면도 대역이 되겠으나 직접 촬영해서 슬로우 장면도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연기를 위해 발레, 기계체조, 아이스하키 등 여러 운동을 섭렵하고 있는 배우다. 그리고 사인 때는 연기의 갈증이 컸던지 드라마의 ST 작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범죄의 재구성 촬영 전에는 3달간 하루 9시간 이상씩을 여관방을 잡아 최동훈 감독과 영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전에 전쟁 때 파워레인저 메인 음악을 자주 불렀었는데 드라마의 인기로 그 노래가 노래방 애창곡 순위에 든 적이 있다. 전에 전쟁과 바람의 화원의 연출자였던 장태유 PD와 상당히 닮았다. 그래서 장태유 PD가 SBS에 입사했을 때 박신양 동생이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너무 닮았다. 중학교 때 IQ가 공개됐었는데 127이다. 또한 중학교 생기부에 활동적인데
너무 지나치게 활동적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드라마 사인 당시 한 네티즌이 윤지훈의 가족 관계도를 만들어 올렸다. 드라마 사인 종방연에서 스태프 모두에게 와인을 돌렸다. 몇 안 되는 서울 토박이다. 조부 세대부터 쭉 서울에 살았다고 한다. 파리의 연인 당시 상대 배우였던 김정은에게 자고 갈래? 애기야 가자 등의 대사를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2009년부터 박신양의 푸유엔장학회를 운영하여 미래의 연기, 극작, 공연, 예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장학회 멤버들이 직접 멘토가 돼주고 있다. 수상 소감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국대학교 안민수 선생님이다. 2002년 결혼식 당시 주례도 이 선생님이 하셨다. 레스토랑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문을 닫았다. 흥이 넘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콘서트도 열었다. 오죽하면 드라마 선택 기준이 춤 노래 유무라는 말도 팬들 사이에서 오갔다. 심지어 사극이었던 바람에 화원도 탈춤을 췄으니 근데 재능이 없다는 게 함정. 결혼 당시 많은 루머에 시달렸다. 당시 박신양은 한국 나이로 35세, 부인인 백혜진 씨는 아직 대학 재학 중인 22살의 학생이었다. 백혜진 씨에 대한 계속되는 루머에 박신양은 한때 산속 암자에 칩거하기도 했으며 이후 결혼식을 치르고 속도 위반으로 식 올린 지 6개월 만에 딸을 얻었다. 배우 김희선의 지목으로 2014년 8월 24일 장학회 학생들과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그리고 박진희, 엄지원, 김영범을 지목했다. 최동훈을 입봉시켜준 배우여서 최동훈 감독이 많이 고마워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후 오퍼도 많이 넣었는데 박신양이 싹 다 거절했다고 한다. 시인들이랑 작품을 많이 하는 편인데 김은숙 작가의 데뷔작, 김은희 작가의 데뷔작, 최동훈 감독의 입봉작에 출연했다. 덕후 수준으로 가구를 좋아한다. 파리의 연인 촬영 당시 프랑스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의 김정은에게 14시간 내내 가구 얘기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올 때도 가구 얘기만 했으며 이후 드라마 종영 후 김정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가구를 선물로 줬다. 일본 팬미팅에서도 팬들 5명을 선정해 가구를 선물했다. 드라마 사인 출연 당시 리허설 배우로 이규영을 썼다고 한다. 청룡영화상에서 신인나무상과 나무주연상을 모두 수상한 4명의 남자 배우 중 한 명이다. 한석규, 김남길과 SBS 연기대상 대상 최다 수상자이다. 초등학교 시절 디시인사이드의 전용 갤러리가 있는데 소소하게 팬들이 글을 올리고 있다. 2010년대 말 영화 박수건달과 동네 변호사 조드로 시즌이 출연 이후로 한동안 근황이 알려지지 않다가 2021년 말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석사과정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의 초기 지도자인 취추바이와 닮았다. 2023년 12월 20일 인문학자인 김동훈과 함께 제사의 벽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